안녕하십니까.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기념 제95회 한국체육학회 무용분과 학술세미나 좌장을 맡은 우석대학교의 조진희입니다. 저희 무용분과에서는 총 3편의 구두 발표와 4편의 포스터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은 3편의 구두 발표의 시간인데요. 3편의 구두 발표는 첫 번째, 뉴노멀 시대의 무용공연 분석을 통한 패러다임 형성과 아젠다 연구. 두 번째, 핵심 역량 호시와 디자인적 사고 기반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가능성 탐색과 교육적 함의. 세 번째, 대학 무용전공자의 직업개발 및 전반 연구라는 주제로 세 분의 발표자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교육 주제로 발제를 해주실 텐데요. 그러면 첫 번째, 박영상 발제자의 뉴노멀 시대 무용공연 분석을 통한 패러다임 형성과 아젠다 연구에 대한 발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노멀 시대의 무용공연 분석을 통한 패러다임 형성과 아젠다 연구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게 된 박영상입니다. 목차는 위와 같이 구성해 보았고요. 연구의 시의성으로 먼저 이제 문화예술의 패러다임은 변화 중에 있습니다. 드론 활용 공연, AR, VR, 림북학 공연 등 다양한 기술과 문화 현상이 복합되면서 장르적 파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계는 이 시대의 흐름과 니즈로부터 도태되지 않고 발빠르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뉴스 기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공연예술이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 무관중 공연 사례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스트리밍 공연도 증가하고 있고 또 수요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연구의 필요성으로 향후 시대적 흐름과 함께 거시적 관점에서 무용공연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연구 목적으로는 국내 무용계의 근 10년간 무용공연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한 패러다임 변화를 확인하고 무용공연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 이론적 배경 및 성향 연구로는 이 무용공연의 융복합화를 들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21세기에서 대표적인 기술 혁신인 디지털 매체의 발전과 보급으로 인해서 예술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디지털 매체와 무용의 컨버전스는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무용 시장의 규모, 정체도 축소되고 있는데요. 순수 예술 부분의 공연 시장은 지자체 문화예술회관 및 문화재단 증가 등으로 외형적 성장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매출 증가나 관객계층의 다양화 이외에도 수익 창출에는 닫보인 상태임을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행 연구인데요. 계량 서지학 연구 방법을 활용한 무용 관련 분야의 연구 동향에 대해서 나열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계량 서지학적 방법을 활용해야 하는데요. 이 계량 서지학이란 책이나 잡지 기사 등의 주제 문헌의 서지를 계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문헌을 통한 지식의 배포, 또 소통 과정, 그리고 문헌을 통해 표출되는 지식의 속성과 행태를 연구하며 시각화 및 구조를 파악하려는 학문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R 프로그램을 활용해 단어의 빈도 분석, 또 중심성 분석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논문 수집 대상은 이 리스에서 무용 공연 키워드로 근 10년간의 학위 논문과 학술지를 검색하여 제목, 저자, 키워드, 초록, 연도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무용 공연의 키워드로 검색하여 학위 논문에서는 총 1752건이 나왔고 같은 조건으로 학술지에서는 1535건으로 이 연구 대상이 이렇게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연구 절차로는 문헌 연구 고찰을 통해 무용 공연 패러다임 변화를 파악하고 무용 공연의 키워드로 학술지 및 학위 논문의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하였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집단과 무용 공연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토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용 공연 주요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전망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도출된 결과를 시각화할 수 있는 기법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탑백 카운터, 워드 클라우드 맥스 사이즈 베개 형태로 키워드 이미지를 시각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터뷰 질문 내용인데요. 먼저 무용계 공연을 중심으로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 방안, 향후 미래 전망은 어떻게 되는가? 일단 오픈형으로 이 질문을 형성하였고, 그 응답자로는 현대무용협회 사무국장님과 또 이제 민간무용단체, 또 무용학과 겸임 교수 등을 통해서 이제 인터뷰 대상을 설정하였고요. 답변 멘트로는 실질적인 극장 전형은 없는 상황인데 이 거리두기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또 극장 대관료나 어떤 분명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가능하다면 진단키트 또한 공연장에 보급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고요. 또 이외에도 대부분의 지원 사업에 대한 이제 어떤 그런 피드백들이 많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어떤 지역적인 불균형과 어떤 수혜 기준에 대한 실효성의 등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로서 우리가 이 국내 무용계 근 10년 연구 동향 확인한 어떤 우리 워드 클라우드 이미지를 시각화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무용 공연, 또 공연 예술 활성화, 관람 만족, 발전, 관객 개발 등 이런 키워드들이 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용 공연 결과 학술지에 1순위 그룹으로 제일 많이 나타나고 있는 키워드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각 연도별로 3년도씩 끊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은 학위 논문입니다. 자, 다음은 무용 공연과 관련하여 학술지와 학위 논문의 연구 논문명을 2010년부터 2021년으로 설정하고 직관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 30개씩 주요 단어들을 선정, 다음에 그래프를 같이 변환해 보았습니다. 자, 학술지에서는 연구, 무용, 창작, 작품, 표현, 댄스 같은 이런 키워드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요. 또 학위 논문에서는 무용, 한국, 연구, 댄스 중심 등 이런 키워드들이 주로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요약하자면은 무용 관련 공연계 융복합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고, 또 아날로그 측면의 공연작품 분석 연구, 또 단순 안무 분석 연구, 창작 기법 개발 연구 등이 조금씩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연구 대상이 다양해지고 있었는데 계층의 다양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노년, 아동, 장애인 여성, 문화 소외 지역 등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었고, 이는 무용 시장의 저변 확대와 문화 향유 정책의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자, 재현을 하자면 공연 무용 공연계에 있어서 스트림 서비스 등 비대면 공연 방식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필요, 기존 공연의 취소에 대한 위약금 및 임대료 지원 필요, 또 융복합 기술 접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통과 관련된 연구가 2010년 후반대 들어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 전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정책으로 인해 전통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사업이 늘어난 경향이 있고, 국가 정체성과 또 이런 부분을 국민의 자부심을 견고히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발레나 현대무용 등 이 외국무용, 특히 비전통 분야에 대한 관심도 요구됩니다.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서는 연구 대상 기간 설정을 무제한으로 할 경우 자료의 방대함으로 2010년 이전 연구는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점이고요. 하지만 이러한 이전 연구들은 기존 선행 연구에도 의의를 살펴볼 수 있고, 또 기존 선행 연구를 통해 이론적 배경에도 많은 부분이 담겼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 지향적 방향성을 함께 알아봤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경상 발제자의 발제가 굉장히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적절한 그런 필요한 굉장히 연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발제자께서는 무용 공연 연구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뉴노멀 시대의 무용공연 패러다임이 어떻게 형성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아젠다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를 해주신 것이 굉장히 이 무용계에서 앞으로 우리 무용 공연이나 무용 연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에 대한 어떤 시발점을 제시해 준 것 같은 그런 연구였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발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그렇다면 우리가 무용계에서 교육적으로 어떻게 무용을 교육적으로 훨씬 더 많은 범위에서 확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줄 우리 김지영 발제자님의 핵심 역량 포스와 디자인적 사고 기반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가능성 탐색과 교육적 함의라는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핵심 역량 포시와 디자인적 사고 기반 무용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가능성 탐색과 교육적 함의라는 논제를 가지고 발표하게 된 한양대학교 김지영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서론으로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본론으로는 연구 방법 및 연구 절차, 마지막 결론으로는 포시 함량을 위한 DVD 프로그램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초시대,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이라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초는 뛰어넘다라는 뜻으로 혁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의적 인재를 요구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의 핵심은 3R, 즉 독서, 글쓰기, 연산에서 폴시,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력으로 역량이 강조되었고, 이에 따라 2015년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로운 지식 창조, 다양한 지식을 융합한 창의 융합형 인재상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미 제시된 대안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교육이 아닌 교육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주도하여 통합적인 사고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디자인적 사고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적 사고란 협력 학습을 통해 모든 문제를 공감 및 이해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합하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문제를 수정, 발전시키며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현재 교육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적 사고에 관한 연구는 미술, 과학, 교육, 공학 분야에서는 꾸준히 연구되어지고 있으나 무용 분야에서는 아직 연구의 영역 확장이 미비한 상태로 본 연구자는 디자인적 사고를 무용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포시 함량을 위한 디자인적 사고 기반 무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 과정에서 경험되어지는 포시 함량의 의미를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핵심 역량 포시와 디자인적 사고 기반 무용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가능성과 교육적 함의를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어질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그 학술적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DVD 프로그램의 목표와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DVD 프로그램에서 폴시를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는가? 세 번째, 폴시 확장을 위한 DVD 프로그램의 교육적 함의는 무엇인가입니다. 여기에서 DBD는 디자인 싱킹의 D, 베이스드의 B, 댄스 에듀케이션의 약자로 본 연구에서는 DVD 프로그램으로 약칭하였습니다. 다음 이론적 배경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론적 배경 중 디자인적 사고의 다양한 방법론 중 본 연구자가 무용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한 디스쿨의 디자인적 사고 방법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스쿨의 디자인적 사고 방법론은 과정을 중요시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완성도 높은 결과물보다는 문제 현상에 대한 관점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아이디어를 전개하는 데에 비중을 두고 있는 점에 무용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 설명입니다.
연구 방법은 첫 번째로 연구 방법론, 두 번째로 연구 절차, 세 번째로 연구 대상, 네 번째로 자료 수집입니다. 본 연구의 방법론으로 해석학적 현상학으로 논의한 이유는 문헌 연구의 철학적 틀을 제공하고 폴시 함량의 의미 분석과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방법론으로 전체적 틀을 구성하여 실제 경험되어지는 현상을 연구하고 경험의 개인적 의미를 파악하여 학생과 실제 환경의 다이나믹한 상호작용을 통한 상호 주관성이 DVD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확장되는지 고찰 알고 실행 연구 방법의 과정을 본 연구에 적용하여 예비 연구를 거쳐 1차 연구를 계획 및 실행, 반성의 단계를 거쳐 2차 연구를 재계획, 재실행하고 관찰하여 반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구축하고 최종 폴시 함량을 위한 DVD 프로그램 교수학습 지도안을 설계하였습니다. 연구 절차는 다음 모형과 같습니다. 목표 설정, 예비 연구, 1차 프로그램 구성, 1차 프로그램의 실행, 1차 프로그램 수정 및 2차 프로그램 구성, 2차 프로그램의 실행, 성찰을 통한 연구의 시대점 도출입니다. 연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소재의 Y대학교의 교양수업 수강자로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1학기 동안 15주차 제1차 연구, 9월부터 12월까지 2차 연구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자료 수집은 절차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결과 부분인 폴시 함량을 위한 DVD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예비 연구에서 프로그램의 목표와 구성 요소를 위해 진행한 문헌 연구의 키워드는 연구 대상이 교양 교과목을 수강하는 일반 대학생이므로 무용 창작, 무용 교육, 문화예술 교육에 있었습니다. 선행 연구를 통한 DVD 프로그램의 목표는 첫 번째로 다양한 정보와 매체를 통해서 확산적 사고를 기른다. 두 번째는 시각, 청각적 경험을 통해 신체를 인지한다. 세 번째, 과정 중심 교육을 통하여 학습자 중심 교육을 지향한다. 네 번째, 흥미 유발 및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기 주도력 증진과 집중도를 높인다입니다. 폴시 함량을 위한 DVD 프로그램 1차 연구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공감 단계에서는 관계 맺기 관찰, 몰입이라는 어떠한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한 구성 요소를 말하는 것이며 무용에서는 무용이라는 문제에 대한 공감을 말하는 것으로 무용을 알고 그 과정에서 막고 형성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폴시 요소 중 의사소통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습니다. 정의 단계는 명료한 구체적 범위, 방향성 찾기라면 무용에서는 유형별 무용을 이해하고 즉 간접 경험을 통해 움직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의사소통 능력과 협업 능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이디어화 단계는 가능성을 탐색하여 다양성과 절대성을 찾는 것이라면 무용에서는 창작 과정 및 창작 활동으로 의견을 나누고 아이디어를 내면서 의사소통, 협업, 창의성의 역량이 함양되어 왔습니다. 네 번째로 모형, 프로토타입은 물리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것으로 무용에서는 프로젝트 수업으로 제작 과정 및 제작 과정 프레젠테이션, 쇼잉 등이 있으며 폴시의 모든 역량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테스트, 실험 단계는 실제 모형 제작으로 무용에서는 제작 발표, 또 공연, 감상 및 토론으로 구성되어 경험에 의한 폴시 함량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1차 프로그램의 15주차 수업 진행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1차 프로그램은 15주차, 첫 주차에는 오리엔테이션으로 디자인적 사고 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한 학기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의도적인 접근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2, 3주차에는 무용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영상 매체나 기타 자료들을 통해 간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무용을 알게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토양이라고 보시면 2, 3주차에는 뜰 뼈대 이렇게 집을 만드는 뼈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그 다음에 창작의 과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도 만들고 창문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4주부터 10주까지 시행합니다. 그 다음 11주부터 제작 및 공연을 위한 팀별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폴시 한량을 위한 2차 연구는 1차 연구에 참여 관찰, 수업 일지, 개방형 질문지, 면담을 통해 검토하고 개선하여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수업 개선을 위한 개방형 질문지의 답변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교양 수업이다 보니 서로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부끄러웠어요. 그 다음 무용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비전공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꼭 스트레칭을 해야 하나요? 그 다음에 모르는 친구가 교양 수업의 특성상 팀 구성할 때 좀 난감해요. 의견을 내지 않고 비협조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저랑 잘 맞지 않아서 다른 팀 하고 싶어요. 발표할 때 날 보고 웃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빴어요. 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1차 연구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첫 번째로는 친근감, 수업 분위기 유도를 위해 납부 형성 활동을 매 차시에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의견의 대립과 상호 의존성, 상호 보완성을 위해 형성 평가지를 매 차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폴시 함량을 위한 액션 툴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디자인적 사고의 베이스인 인간 중심,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매 수업 시간에 소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핵심인 폴시 함량을 위한 DVD 프로그램 모형입니다. 이 모형을 보시면 디스쿨의 공감, 정의, 아이디어와 단계의 모형, 테스트의 단계가 점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참여하는 학생들은 라포라는 가방을 메고 디자인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무용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 계단씩 올라가면 그 과정에서 이해하고 경험하고 창작하고 발표와 감상으로 그 역량이 교육되어지고 제작하고 공연함으로써 참여자와 구성원 모두가 폴시 함량을 위한 자기 자신의 강점과 문제점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개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폴시 함량을 위한 디자인적 사고 기반 무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 과정에서 경험되어지는 폴시 함량의 의미를 분석함으로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어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데에 의미를 두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코로나 시대에 특히 비대면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소통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김지영 발제자의 핵심 역량 포시와 디자인적 사고 기반 무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가능성 탐색과 교육적 함의에 대한 발제는 굉장히 구체적인 창의성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수업을 통해서 그 수업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참여하는 학생들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소통 과정들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더 나누고 협업하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게 하느냐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발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마지막 발제자인데요. 대학 무용 전공자의 직업개발 및 전망 연구라는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학 무용 전공자의 직업개발 및 전망 연구, 전문가 평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한 세종대학교 한채령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2016년부터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무용 분야는 다른 정보와의 장르와의 크로스오버, ICT 기술과의 융복합 공연, 삶의 질적 재고를 추구하는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부합하는 전인 형상 종합 예술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용 행정, 기획 마케팅 등 공연 관련 전문인에 대한 인력과 요가, 필라테스, 무용 치료 등 사회 무용 분야에 대한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많은 무용 수요에도 불구하고 무용 직업군은 개발 및 분류가 미흡하고 다양한 유형의 직업군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무용 직업군의 일자리 안내 부족, 무용 직업군의 세분화된 분류 체계 미흡, 무용 직업군의 신규 일자리 창출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진로 결정의 문턱에서 직업을 찾는 최종적인 과정인 대학 무용 전공자에게 개개인의 자신의 진로를 확실하게 결정하고 직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어느 시기보다 가장 진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직업을 선택하기 전 단계인 대학 시기에 자신의 진로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노동시장을 탐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를 위해 기존 및 신규 직업군을 수집하고 대표 무용 직업의 성격 특성을 알아보고 수집한 직업군의 전망을 알아보며 서로 연관된 직업군 또한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무용 관련 직업 종류의 다양성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무용 전공자들의 취업 진로를 확대시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입니다. 본 연구를 위해 대학 무용 전공자의 진로, 직업 및 취업에 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해 보았으나 보시는 바와 같이 선행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무용 분야의 직업 개발 및 제시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하였습니다. 특히 무용 직업의 문제 인식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은 더 부족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 무용 전공자를 위한 실질적인 진로 대안의 확장에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기존 무용 관련 직업을 분류를 보다 세분화하여 시대의 변화 흐름에 따른 신규 창출될 수 있는 대학 무용 전공자를 위한 무용 분야 직업군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론적 배경입니다. 무용 전공자의 직업 현황을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자료는 2019 무용 전공자의 고용 현황 및 시사점을 살펴본 연구이며 4년제 전문 대학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4년제 대학 무용 전공자의 전공 일치 비율은 2014년 기준 66.3%, 전문 대학 경우에는 68.5%로 두 대학 모두 예체능 평균이 53.3%보다는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정규직 비율은 2010년부터 15년까지 4년제 대학 최고 비율은 32.9, 최저 비율은 8.4%였으며 예체능 계열 평균 52%에 비해 상당히 낮았습니다. 전문 대학의 경우 최고 57.5, 최저 24.4였으며 4년제 대학보다는 높았으나 예체능 평균 58.5에 비해 상당히 낮았습니다. 두 대학의 직업 분포 현황을 비교해보면 분포 비율에 있어 4년제 대학의 경우 직업군이 다소 몰려있고 전문 대학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양했지만 직업군 자체의 분포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수성과 전문성이 강한 종합예술의 대표적 형태인 무용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 무용 전공자의 진로 교육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자격 취득을 위한 설방이나 일회성 체험에 불과하였고 진로, 직업에 대한 새로운 탐색보다는 이미 제공된 정보로 학생들에게 확실한 도움을 주기엔 어려움이 있어 보였다고 선행 연구에서는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사회 진출과 연관된 인접한 교과목의 부족으로 교과 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전문 무용 인력의 양성을 위해 대학 무용학과의 교과 과정은 다각도에서 진로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생들이 한정된 범위 안에서의 진로가 아닌 모든 분야를 간접적, 직접적으로 접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현 무용 교육은 전문성과 특수성을 추구하는 무용 전공의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으로 무리가 있으며 효과적인 무용 진로 교육의 방안과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진로는 성격과 관심의 복합적인 결과물로 진로 교육에 있어 학생들의 관심사와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홀랜드 이론은 직업적 성격 유형과 직업 환경에 대한 이론을 체계화시킨 이론으로 홀랜드 이론 또는 RISEC 이론으로 불리는데요. 진로 및 직업과 성격과의 연관성을 다루며 진로 지도와 직업 심리학 등의 분야에서 이론적 기초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홀랜드 이론은 개인의 심리적인 속성과 직업의 심리적 환경을 고려하기 때문에 개인의 직업 선택에 있어 보다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먼저 문홍고찰을 통해 기존 무용 관련 직업군을 탐색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색 결과 직업군의 중복이 잦았고 이에 다양한 직업군 파악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후 1차 실무자 개방형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보다 다양한 기존 무용 직업군의 종류를 파악하고 신규 창출될 수 있는 무용 직업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무용 실무자 31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방형 설문 응답을 정리하여 1차 무용 직업군을 정리하였고 전문가 회의를 거쳐 직업군 통폐합 및 통계청의 업무 분류 코드를 참고하여 직업군 정리 및 분류 세분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전문가 전망 평가를 위한 설문지를 개발하였고 2차 전문가 전망 설문에서는 대표 무용 직업 3개의 성격 특성 및 기존 및 신규 직업군 전망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표 무용 직업 특성 평가 시에 홀랜드 6가지 성격 유형을 활용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가는 무용 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명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전문가 전망 평가에서 문항의 타당성 검증 기준을 활용한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KRIVET 직업전망 지표 개발에서 직업전망 지표의 범주와 세부 항목 설명을 참고로 기준을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그중 무용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맞지 않은 요소들을 제거하여 정리한 본 연구의 전망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가 전망 설문에서는 델파이 조사를 활용하여 보다 세분화된 평가를 위해 7점 척도를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에 있어 CBR을 산출하여 보았습니다. 그 공식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추가적으로 전문가 전망 평가로 얻은 결과로 상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변수 간 연관성 혹은 독립성과 방향성을 알 수 있는 분석으로 1에 가까울수록 연관성이 높음을 의미하고 마이너스 관계는 반비례를, 플러스 관계는 비례 관계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본 연구에서는 상관 분석 중에서도 피어슨 상관 분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1차 문헌 고찰로 얻은 무용 직업군으로 1차 개방형 설문에 활용된 직업군입니다. 다음은 1차 개방형 설문으로 얻은 결과입니다. 이를 통해 전문가와 분류 세분화 및 직업 통폐합 회의를 거쳐 정리한 최종 기존 무용 직업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6개의 대분류와 29개의 직업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신규 직업군은 총 12개의 직업으로 정리하였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전문가 평가를 통해 얻은 대표 직업 성격 유형입니다. 그래프로 나타내었고 무용수는 실제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관습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안무가는 탐구성과 예술성이 최고점으로 사회성이 최저를 나타냈고 무용교육가는 진취성과 관습성이 최고점, 예술성이 최저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기존 직업군의 전망 평가 결과입니다. 1순위만 기록한 결과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직업군의 전망 1순위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망 평가 결과를 살펴보다 보니 신체적 활동이 주를 이루어 부담 및 스트레스가 많이 나타내는 무용의 특성상 근무 여건에 있어 대다수의 무용 직업군이 부정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근무 여건 1, 2를 제외한 5개의 전망 속성의 평균값과 우선을 살펴 순위를 보고 두 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때 기존 직업군의 상위 그룹은 근무 여건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순위 변동은 적었습니다. 중위 그룹은 대부분 변동이 있었고 이들은 근무 여건에서 다소 극단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위 그룹은 다시 상위 그룹처럼 순위 변동이 크진 않았으나 이는 마찬가지로 그 근무 여건이 이들 하위 그룹 대동소이한 변화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신규 직업군은 기존 직업군보다 근무 여건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신규 직업군은 무용 자체의 특성보다도 무용을 응용한 기술적 특성이나 융합적 특성이 반영되어서 근무 여건보다는 특성들이 더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였습니다.
상관 분석 결과입니다. 그 결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업군 대부분들이 매우 높은 상관 개수를 보였습니다. 특징적으로 감독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직업군은 각각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분장사, 교수, 해외무용단 네트워크 에이전시의 경우 연관되는 직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문화재단 및 협회, 행정직의 경우는 마이너스 개수가 나타났습니다. 결론 및 제언입니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기존 무용 직업군에 대한 분류 체계를 재정립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대학생 무용 전공자에 대한 직업 개발 및 진로 교육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또한 무용 직업군 자체에 대한 유형 자체가 세분화 및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이를 도식화할 만큼 자료가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가 무용을 통해 진출할 수 있는 기존 직업군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들 직업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분류하는 것으로도 향후 무용 직업 관련 기초 연구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신규 직업군을 탐색 도출하였습니다. 현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예술 분야가 ICT 융복합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순수 예술, 공연 분야의 관람객을 개발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고 이처럼 다양한 융복합 기술과의 연계로 보다 많은 신규 직업이 창출될 수 있는 무용 분야에서 이들 직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무용 대표 직업인 안무가, 무용수, 무용교육가 3개에 대해 성격 유형별 평가를 실시하여 각 직업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들이 직업 간에도 서로 다른 성격적 특성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무용 직업군에 대한 전망을 평가하여 이들 직업별로 평가 항목에 따른 우선순위를 도출하였습니다. 기존 직업군의 경우 전반적으로 무용이라는 전문 분야의 연관도가 높은 직업은 직업 전문성이 상위 순위로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습니다. 또한 하위 순위로는 근무 여건, 고용 안정이 나타났는데 이는 무용의 특성상 신체의 사용이 높아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다고 평가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현재 다수의 무용 직업군이 자유계약 형태로 이루어져 고용 안정 부분에서도 전망이 낮게 평가되었다고 분석됩니다. 이에 국가에서 무용 분야 고용 안정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탄탄한 지원이 바탕이 되어 무용 직업군의 전망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규 직업군의 경우 무용의 연관도가 높은 직업일수록 직업 전문성이 높았다면 신규 직업의 경우 무용의 기반이 되고 4차 산업혁명의 발전에 기술로 융합되어 직업 전문성이 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하위 순위에서 고용 안정과 근무 여건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아직 종사하는 사람이 없는 신규 직업군이다 보니 기존 무용 직업군과 마찬가지로 고용 안정에 있어 불안함이 있을 것이라 평가된 것으로 보이며 무용과 기술이라는 전문적인 두 분야의 융복합으로 더욱이 스트레스는 높이 평가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신규 직업군에 있어서도 하위 수인을 부활시켜줄 수 있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직업별 전망 속성 평가값을 추가 분석하였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낮은 근무 여건에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이 다른 항목들보다 평가 점수를 낮게 부여한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이 결과로 근무 여건에 따라 편차가 심한 직업일수록 관계 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며 무용 직업군은 처우가 열악하더라도 직업적 보람 및 만족감이 높은 경우가 많아 근무 여건에 대한 지원이 모든 항목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관 분석을 통해 무용 직업군 간의 유의한 직업군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향후 무용 직업군을 단순 유형별 분류가 아닌 상관성이 높은 유사 직업들 간으로 재편성 혹은 그룹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를 통해 무용 분야의 직업 개발 및 교육을 하는 데 있어 보다 현실적인 직업적 특성과 분류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계점으로는 기존 직업군의 분류 체계에 대해서도 연구된 것이 적어 전체 직업군에 대한 유형 파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직업 카드 개발이라는 현실적 도구 제작으로는 이어지지 못했고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무용 직업군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 조사와 함께 다양한 직업군 개발에 관한 연구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0년 발발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직업 청년들의 어떤 직업이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굉장히 그런 실업자가 생기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 공연 예술을 주로 하는 무용 전공자들은 굉장히 더 많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채영 발제자님께서 발제해 주신 이런 대학 무용 전공자의 어떤 직업군을 분류하고 분류체계 분석을 통해서 신규 직업군을 개발하고 그 신규 직업군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까지 연구를 해주신 연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분의 어떤 발제를 통해서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코로나19 이후에 가속화되고 있는 변화에 무용 분야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함의를 이룰 수 있는 좋은 연구였다고 생각됩니다. 자, 지금까지 위드 코로나 스포츠로 건강한 일상이라는 주제로 제102회 전국 체육대회 기념 제59회 한국체육학회학술대회 무용분과 학술대회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